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실무를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127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미 게일사를 필두로 모두 276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거기에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And we're very happy to work with the Korean companies like Sharp. We look at it, we're trying to create some kind of an ecosystem inside Korea where we have another supplier in Korea. I also think that the location of Korea, in the sense that it could also be a nice hub for the Pacific or for the rest of Asia, has also served us very well. Seondo, as a city of innovation, as a city that they call smart on how they use resources, and also as a city that wants to somehow show a different way of urban developmen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1997년 IMF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2003년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느덧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차세대 산업 육성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준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가능성과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왔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차세대 산업과 관련해 해외 취재를 다녀온 KBS 박재우 인천지국장도 함께합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 청장님, 네.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에요. 이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이 개념을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특구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특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그 투자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이것을 개선을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서 외국인의 그 기업과 그다음에 자본과 기술을 많이 유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하게 2003년도에 지정을 한 경제특별구역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 그럼 20년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크게 보면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997년에 IMF라는 외환 위기. 그래서 그 외환을 안정적으로 좀 공급받기 위한 그런 특별한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끌어오기 위한 이런 지역이 필요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두 번째 계기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웃 나라의 중국의 상황, 1990년대에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상하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뭐 그런 특구들을 만들어서 경제 개방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유사한 특구를 만들면 우리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특구가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생긴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이제 네. 김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제 자유구역 왜 인천이었을까? 아까 박재우 기자가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송도나 영종도, 청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미개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을 보고 선택한 겁니까? 이제 인천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청라지구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또 영종의 일부도 이제 매립지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타블라 라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흰색의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흰 종이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수립된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외자를 유치를 하고 기업을 더욱더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에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었다. 그다음에 국제공항과 항만을 또한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공항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도권을 2,600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시장을 배후로 두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인천이 경제 특구로서 지정이 되는데 가장 역시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 부처와 또 국회 그리고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을 해와서 그 수용이 된 그러한 형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제 자유구역 외자들 많이 좀 유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을 포함해서 총 9개가 좀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은 148억 달러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전체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금액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 유치를 한 것을 총합을 하면은 그것이 한 30%에 해당하죠. 예, 그런 상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하나의 첫 지정된 그 사례로서 그리고 가장 먼저 준비된 그런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우리가 계획한 그런 성과들을 잘 이루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지만은 예. 그 성과는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외국 투자 기업이라든가 국내 기업들도 이제 거기 입주를 하면 어떤 특혜를 받습니까? 먼저 우선은 그 세제 혜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하면 지방세와 국세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그 혜택이 있고요. 국세에서는 관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세의 혜택도 있었었는데 이것은 EU에서 불공정한 게임이다 해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법인세의 혜택은 이제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제 혜택도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혜택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일종의 수의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거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이게 그 부지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혜택이 됩니다. 적시에 또 이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작물이 있고 기존에 어떤 소유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거나 토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흰 도화지, 빈 서판과 같은 그러한 매립지 위에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도 있지만은 이러한 그 원하는 토지에 원하는 가격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수의 계약 이것을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공항과 항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산업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같이 옆에 끼고 있으면은 유리한 점이 많겠죠. 그렇죠. 예컨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의 거의 생산물이 공항과 가까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항에서 환적을 하고 이것을 그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 투자 유치 기업하고 한국 기업들 중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하고 조건은 같습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한데요. 왜 외국 기업에만 그렇게 특혜를 주고 한국 기업에는 이렇게 특혜가 없어서 그런 혜택이 없어서 사실상 역차별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투 기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외투하고 한국 기업이 이렇게 조인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의 풍토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법제 이런 것을 모르고서는 기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기업을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하고 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용지를 일부 지정해서 국내 기업끼리 경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병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조인트한 외국 투자 기업 비율이 한 몇 % 될까요? 지금 이제 외투 기업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206개가 있고 경제청에서만 이렇게 유치를 한 경우가 90개가 있는데 90개의 거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과 이렇게 조인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선진의 기술 또 경영 노하우 이런 것을 같이 조인트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런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9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하고 다른 지역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성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이 인천이 갖고 있는 이제 갯벌 이것을 매립을 해서 이런 매립지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았던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들은 그런 지역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동해안만 하더라도 수심이 깊어서 별도로 매립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이제 축복이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갯벌을 매립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이 좀 있죠.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 자연을 훼손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도시 안에 자연을 다시 담는 노력을 우리는 굉장히 밀도 있게 치밀하게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그런 녹지 비율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또 GCF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계의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GCF를 우리가 유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는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 이러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연과 환경을 더 위하고 그런 것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그럼 20년을 한번 우리 점검해 보죠.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문을 열었을 당시에 하고 지금 현재 20년 동안의 어떤 성과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질적인 부분을 보면 아까 제일 큰 게 외국인 투자 유치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아들인 게 14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조 원
정도를 인천, 송도, 청라, 영종 이쪽 지역에 2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개청 당시에 20년 전에는 그 외국인 투자 기업체가 3개 있었습니다. 3개 있었던 게 현재 이제 206개로 크게 늘어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한 3,200개 정도 되니까 다 합치면 뭐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한 3,400여 개 정도의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면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개청 첫 해는 전체 인구가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 인구가 한 세 개 다 합치면 한 43만 명 정도 되니까 뭐 곧 50만 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